자, 시험장 지문 계약 강론 보겠습니다. 178번부터 매매죠. 매매 중에 매매 예약이죠.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고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죠. 만약에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행사되는데 그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할 때 약정을 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20년으로 정해도 되고요. 15년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잖아요. 자, 예약이 1월 10일 날 성립했어. 근데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따로 정해서 2월 10일부터 행사한다. 그럼 10년을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2월 10일부터 기산하느냐? 1월 10일부터 기산하느냐? 1월 10일부터. 당초 권리 발생일부터 10년. 그걸 넘어서서 당사자가 정한 때로부터 10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원래 1월 10일부터 10년을 기산해라. 180번 계약금.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죠.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계약금은요. 해약금이 기본 성질이고 민법에 부여한 게 증약금이죠. 그 다음에 해약금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요.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그 예정의 성질이 없고 또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182. 계약금 해제권은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죠. 그 이행 착수의 대표가 뭐예요? 중도금 지급이죠. 두 번째 이행 착수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행 착수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계약금 해제권 규정,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포기 또는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약정했다면 당연히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계약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100을 상환하고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기준 금액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185번 매매 목적물의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인도전 매도인, 인도후 매수인. 다만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네. 그때는 매수인. 담보책임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해손 악해 도손해.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187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수량지정 매매가 뭐예요? 수량이나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수량 매매죠. 수량지정 매매죠. 아파트 매매 같은 것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저당권이 행사가 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더라.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출첵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죠. 선악불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담보책임 중에서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책임이 바로 저당권 행사입니다. 189 공장 지려고 땅을 샀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져. 이런 건 법률적 제한을 우리 대법원은 물건의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190번 물건 중에서 종류물인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죠.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물급부를 청구했을 때는요.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191 채권매매 담보책임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하죠. 그러나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합니다. 환매 192번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자면 환매할 권리 잃죠. 193번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매도인이 소유권을 당연히 되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넘겨와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환매권을 행사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생깁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194 교환 계약을 하면서 보충금 지급 약정을 했다. 보충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치 매매대금 미지급과 똑같다. 따라서 상대방은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195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자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동산 임대차, 건물 임대차, 건물 대지 임대차 매월 말입니다. 토지 중에서 건물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이에요. 그 건물의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임대차가 매년 말이고요. 과수원 임대차처럼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됩니다. 196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차했다. 차임을 어떻게 지급해요? 연대하여요. 지분 비율로 아닙니다.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고요. 임대는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그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뭐예요? 보존행위죠. 그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수인 의무가 있죠. 거절하지 못한다. 목적물의 임차인이요. 필요비를 지출하면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테 청구할 수 있죠. 200번 대항력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201번 부속물 매수청구는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이 되죠. 다만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예외고요. 202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임대인에게 쓸모가 없어.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203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의 아닌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전부 매수 청구 못하죠. 임대인 소유 토지 위, 임차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문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204 건물이 화재로 멸실됐다 하면 임차인은 반환의 임무가 이행 불능이 됐죠. 따라서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증명을 해야 돼요. 나는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다. 이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뭘까요? 통지 의무 같은 거예요. 목적물의 수선을 요할 때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라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204 임차인이 증명해라. 205 임차권량도 목적물 전대 중에서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들에게 뭐 할 수 있으므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즉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무단양수인 무단전차인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05페이지 5번까지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될 겁니다. 206번부터는 특별법 내용이네요. 자, 민사특별법 내용도 시간을 좀 달리해서 체크하겠습니다.